안녕하세요. 운전하면서 혹은 다른 일 하면서 편안하게 듣고 계신가요? 오디오에만 집중해도 시장의 핵심을 딱 짚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 1월 15일인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시장이 온통 초록불이더라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와, 그 상징적인 가격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과연 진짜 강세장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혹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일시적인 불트랩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래의 움직임부터 거시경제 그리고 차트의 속삭임까지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죠. 네, 오늘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시점입니다. 여러 신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를 넘어 이 단서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지 그 이면의 의미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풀어보죠. 시장의 큰손, 고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저희가 알리 마르티네즈라는 분석가 자료를 봤는데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실제 거래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니까 이 움직임이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알리 마르티네즈가 지적한 대로 최근 단 5일 만에 고래들이 무려 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3만 개요? 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와, 3조 원이요.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시장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금액만 큰 게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이 932만 개에서 942만 개로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있는 물량을 흡수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버리는데 이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 즉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아,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단기간에 공격적인 매집이 일어난 뒤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이 줄어든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고래라고 불리는 주체들이 항상 옳은 판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들이 이렇게 크게 매수했다가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던 경우는 없었나요? 물론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시장의 100%는 없죠. 고래들도 손실을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약간 특별한 건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어제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 즉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쉽게 살 수 있는 상품에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와, 1조 원. 그러니까 고래라는 익명의 큰손들과 월스트리트의 제도권 기관이라는 두 거대 자금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볼 신호가 아니죠. 아, 그러니까 개인 큰손과 기관 큰손의 쌍끌이 매수세군요. 이건 확실히 강력한 단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똑똑한 돈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오는 걸까요? 단순히 시장 분위기만은 아닐 텐데요. 저희가 데일리 포렉스랑 비즈니스 포스트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단서인 거시경제 환경을 들여다볼 차례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한 세 가지 배경을 지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물가 안정세입니다. 데일리 포렉스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물가가 잡히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은행 예금 대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더 투자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 시장에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규제의 명확성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액트라는 법안에 윤곽이 드러났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두 기관, SEC와 CFTC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법안입니다. 그게 기관 투자자들한테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규칙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규칙 자체가 없거나 애매한 걸 제일 꺼립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비즈니스 포스 자료를 보니까 비트코인이 위협 회피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기술주가 조금 주춤하는 동안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은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비트코인 가격도 함께 올랐다는 겁니다. 정말요?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갈등 같은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꿰어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전까지 비트코인은 단순히 금리가 낮아질 때 오르는 위험 자산으로만 취급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거시적 순풍을 타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는 안전자산의 역할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성격 규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네.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자산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고래와 기관들이 베팅하는 더 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자, 큰 손들은 매수하고 있고 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참여하는 대중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세 번째 단서가 바로 공포 및 탐욕 지수 자료네요. 네. 시장의 감정을 수치화한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의 알터나티브 자료인데 이 지수가 어제보다 13포인트나 급등해서 61을 기록했습니다. 61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하는데요. 50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공포, 이상이면 탐욕으로 봅니다. 61은 탐욕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 드디어 탐욕 단계로 들어섰군요. 네. 중요한 것은 작년 10월 10일에 대규모 강제 청산 사태로 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탐욕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낙관적으로 돌아섰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 지수가 그냥 가격만 보고 계산하는 건 아니죠? 좋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변동성, 거래량, SNS 언급량 같은 소셜 데이터,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7가지 항목을 종합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온도를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증거들을 보면 모든 게 장밋빛 같습니다. 큰 손들은 사고 있고 경제 여건 좋아지고 사람들 마음도 탐욕으로 돌아섰고요. 하지만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차트를 보면서 교차 검증을 하죠. 과연 네 번째 단서인 기술적 데이터도 이 낙관론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시각이 명확하게 갈리거든요. 먼저 긍정적인 신호, 즉 강세론적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의 기술적 분석 종합 의견은 분명 매수입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을 보면 재밌는데요. 5일선이나 11선 같은 단기 이평선은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해석할 수 있죠. 잠깐만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신호인데 왜 종합 의견은 강력 매수가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20일, 50일, 100일, 200일 등 추세의 근간을 이루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모두 강력한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단기적으로 파도가 조금 칠 수는 있지만 바다의 거대한 조류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장기적인 추세가 매우 견고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RSI나 MACD 같은 다른 지표들은 어떤가요? 그냥 매수라고만 되어 있던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RSI, 상대 강도 지수는 현재 70을 넘지 않았습니다. 보통 70 이상을 과열, 즉 과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 상승세가 시작됐지만 아직 과열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군요. 그리고 MACD 지표 역시 막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는데 이건 보통 하락 추세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장기 추세도 좋고 보조 지표들도 이제 막 상승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미션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트레이딩 뷰의 한 분석가가 지적한 내용인데 이번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형성된 거대한 박스권의 상단, 즉 94,000달러에서 96,000달러 사이에 강력한 저항선에 딱 막혀 있다는 겁니다. 박스권 상단 저항선요? 쉽게 말해서 몇 달 동안 뚫지 못했던 유리천장에 또다시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추세의 가장 중요한 기준선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아직 가격이 머물러 있는 한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큰 그림에서 하락 추세 안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따라서 만약 이 유리천장을 시원하게 깨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박스권 하단인 82,000에서 85,000달러까지 밀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긍정적인 단서들, 그러니까 고래 매집, 거시경제, 탐욕 심리, 이게 과연 이 두꺼운 유리천장을 깨부술 만큼 강력할 것인가? 시장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상승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죠. 그에 대한 단서로 3조 원이 넘는 고래들의 공격적인 매수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라는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습니다. 또 물가 안정과 규제 명확성이라는 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3개월 만에 탐욕 단계로 돌아선 투자 심리까지 분명한 상승 신호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서인 차트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몇 달간 넘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 구간에 직면해 있어서 여기서 뚫고 나가지 못하면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신종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자료에서 비트코인이 금처럼 안전자산으로도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짚어드렸잖아요. ETF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막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주요 연기금이나 각국 중앙은행까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오늘 전달해드린 깊이 있는 분석 외에도 저희는 평일 오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차트 분석과 더 중요한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코인 시장의 흐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